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엘리시안 그룹 본사 빌딩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왕국처럼 보였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외벽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그 위용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로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오늘 처음 이곳에 발을 디딘 강서윤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회색 투피스 정장 차림에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인공의 빛과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 방향제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맑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었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구두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며 공간을 채웠다. 서윤은 그 모든 풍경을 조용히 눈에 담으며 자신이 앞으로 몸담게 될 세계의 첫인상을 가늠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되고 완벽하게 통제되는 곳. 실력 없는 자는 쉽게 도태될 것 같은 냉혹한 분위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27층에 위치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서윤은 안내받은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가볍게 목례했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몇몇 직원들이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평가의 빛이 서려 있었다. 서윤의 옷차림 머리 스타일, 심지어 그녀가 들고 있는 평범한 가죽 가방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스캐너를 거쳐가는 듯했다. 서윤은 애써 그 시선들을 무시하며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잠시 후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완벽하게 세팅된 웨이브 머리와 도도한 표정은 그녀가 이 공간의 권력자 중 한 명임을 짐작하게 했다. 그녀는 바로 전략기획팀을 이끄는 박민정 팀장이었다. 그녀는 사무실을 한번 세욱 훑어보더니 신입사원인 서윤을 발견하고는 곧장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다. 박 팀장은 서윤의 앞에 서서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값비싼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감정사의 그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서윤 씨,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된 신입 그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숨어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네, 팀장님. 오늘 첫 출근한 강서윤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인사에 박 팀장은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래요. 환영해요. 우리 팀은 엘리시안 그룹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인 곳이니 적응하려면 꽤 노력해야 할 거예요. 특히 서윤 씨처럼 지방대학 출신의 경력도 없이 들어온 경우는 더더욱. 그녀의 말은 환영의 인사라기보다는 명백한 경고이자 무시였다.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녀의 의도를 서윤은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주변에 있던 다른 팀원들이 슬쩍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박민정의 권력에 기대어 그녀의 편에 서는 것이 이 정글 같은 사무실에서 살아남는 방법임을 이미 체득한 자들이었다. 서윤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이런 반응이 박민정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신입사원이 겁을 먹고 위축되거나 혹은 과도하게 아부하며 비위를 맞추는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서윤의 책상 위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일단 오늘은 업무 파악부터 해야 하니 저기 창고에 있는 지난 5년간의 마케팅 관련 자료들 좀 정리해줘요. 스캔 상태가 엉망인 것들이 많아서 사람이 직접 보고 분류해야 하거든. 아주 기본적인 업무니까 서윤 씨가 하기에 딱 맞겠네.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신입사원에게 시킬 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그녀를 업무의 중심에서 배제하고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지시였다. 네, 알겠습니다. 서윤은 군말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순순한 태도에 박민정은 김이 빠진다는 듯
콧방귀를 뀌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정말 시골에서 갓 상경한 티가 팍팍 나네. 팀장님이 왜 저런 사람을 뽑았는지 모르겠어. 같은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하지만 서윤의 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모욕과 무시를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었다. 창고는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로 가득했다. 박 팀장의 말대로 그곳에는 지난 5년간의 온갖 보고서, 데이터 시트, 회의록 등이 뒤죽박죽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제대로 분류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는 종이가 바래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것을 하루 만에 정리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불평 한마디 없이 팔을 걷어붙였다. 그녀는 먼저 서류들을 연도별 프로젝트별로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차분하고 체계적이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서류 정리처럼 보였지만 서윤은 그 안에서 엘리시안 그룹 전략기획팀의 과거 프로젝트 흐름과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패턴들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먼지 쌓인 서류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회사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였다. 그녀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직원들은 335 짝을 지어 밖으로 나갔다. 박민정을 중심으로 한 여성 직원들은 화려한 옷차림을 뽐내며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무도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서윤에게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잠시 후 혼자 남겨진 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통을 꺼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갈하게 담긴 몇 가지 반찬과 따뜻한 밥이었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서윤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저마다의 욕망과 목표를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남편인 한태준 엘리시안 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CEO인 그는 아내가 굳이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남자였다. 하지만 서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태준의 아내라는 이름표 뒤에 숨어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온전히 인정받고 싶었다. 시골 출신이라는 배경, 화려하지 않은 외모, 그 모든 편견을 오직 자신의 힘으로 깨부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도움 없이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했고 당당히 합격했다. 오늘 겪은 이 모든 차별과 모욕은 그녀가 앞으로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에 불과했다. 오후가 되자 박민정은 자신이 맡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데이터 분석에 문제가 생겼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팀원들을 다그치며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복잡하게 얽힌 시장 데이터 속에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무실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서류 정리를 잠시 멈추고 밖으로 나온 서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박민정의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을 무심코 쳐다보았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만에 그녀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다. 데이터 분석 모델의 초기 변수 설정에 논리적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오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 데이터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서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녀가 나설 때가 아니었다. 첫날부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경계심과 질투를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묵묵히 창고로 돌아가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침묵은 무능력이나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현명한 전략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박민정과 그녀를 따르는 무리들이 스스로의 오만함과 무능력으로 인해 무너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싸움의 규칙을 알고 있었고 성급하게 칼을 뽑는 자가 가장 먼저 쓰러진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직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에게 주어진 일은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박민정은 퇴근 준비를 하며 서윤이 있는 창고 쪽을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다. 서윤 씨, 그거 오늘까지 다 끝내야 하는 거 알지?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그것은 명백한 야근 강요였다. 다른 팀원들은 그녀를 동정하는 척 힐끗 쳐다볼 뿐 누구 하나 그녀를 돕겠다고 나서는 이는 없었다.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마침내 서윤 혼자 남게 되었다. 거대한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마치 성공한 자들만을 위한 무대처럼 느껴졌다. 서윤은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질 법도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 준비해놓고 기다릴게. 남편인 한태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 따뜻한 문자에 서윤의 입가에 잠시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그에게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괜찮아.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먹고 있어요. 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다시 서류 더미로 돌아온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민정은 그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이 일을 시켰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회사 전체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다. 서윤은 서류들을 단순히 정리하는 것을 넘어 각각의 프로젝트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머릿속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고요한 사무실 안에는 오직 서윤이 종기를 넘기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지치지도 않는 듯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이 재조합되고 분석되며 거대한 지식의 지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수수하고 어눌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분석가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박민정을 비롯한 전략기획팀의 그 누구도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시골 출신 신입사원의 내면에 거대한 폭풍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폭풍은 지금 조용히 힘을 응축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서윤은 밤샘 작업에 흔적 하나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제 시간에 출근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지난 5년간의 방대한 자료들이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고 각 파일에는 내용과 중요도를 요약한 깔끔한 색인까지 붙어 있었다. 출근한 박민정 팀장은 그 광경을 보고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서윤이 밤을 새우더라도 일을 다 끝내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결과물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어 완벽 그 자체였다. 주변 팀원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저 방대한 양을 하룻밤 만에 그것도 저렇게까지 완벽하게 정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다. 박민정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칭찬 대신 애써 결점을 찾아내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 더미를 훑었다. 하지만 흠잡을 곳이 전혀 없자 그녀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졌다. 자신의 의도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짜증과
신입사원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대한 경계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헛기침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며 말했다. 수고했어요.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성실함 하나는 있나 보네. 칭찬인지 비꿈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던진 그녀는 곧바로 새로운 과제를 내밀었다. 그것은 넥서스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2년 전 처참하게 실패하고 사장된 프로젝트의 데이터 뭉치였다. 당시 최고의 인력들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측에 실패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팀 내에서는 금기어처럼 여겨지는 프로젝트였다. 박민정은 두꺼운 보고서와 데이터 파일이 담긴 USB를 서윤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강서윤 씨는 아직 우리 회사 프로젝트 경험이 없으니까 과거 실패 사례를 분석해보는 게 큰 공부가 될 거야. 이 넥서스 프로젝트 데이터 시간 날 때 한번 찬찬히 훑어봐요.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물론 답을 찾을 거라 기대하진 않으니 부담 갖진 말고. 그 말에는 신입사원을 위한 배려가 아닌 내 수준으로는 절대 해결 못할 문제라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팀원들은 그 과제를 보고는 서윤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고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려는 박민정의 고질적인 괴롭힘 방식 중 하나였다. 아무도 풀지 못한 난제를 신입사원에게 던져주고 결국 그녀가 실패했을 때 무능력함을 조롱하며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속셈이었다. 서윤은 그러나 이번에도 아무런 불평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팀장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박민정은 또다시 속이 부글거렸지만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서윤은 곧바로 넥서스 프로젝트의 파일들을 열었다. 화면에는 수만 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데이터 시트와 난해한 그래프들이 끝없이 펼쳐졌다. 소비 패턴 시장, 점유율 경쟁사, 동향 광고 효과 등 언뜻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데이터들이었지만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당시 분석팀은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변덕이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리고 프로젝트를 종결시켰다. 서윤은 기존의 분석 보고서를 먼저 읽지 않았다. 선입견 없이 원본 데이터 그 자체를 마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도시 출신의 분석가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표준 분석 모델이나 복잡한 통계 기법부터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데이터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읽기 시작했다. 숫자 하나하나에 담긴 사람들의 욕망과 행동 패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시골에서 자라며 자연과 사람의 변화를 온몸으로 관찰하며 터득한 그녀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었다. 며칠 동안 서윤은 그 데이터에만 매달렸다. 점심도 거르기 일쑤였고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남아 밤늦게까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속에는 지적인 호기심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희열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데이터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전체 숲을 보려 노력했고 때로는 벌레의 시선으로 데이터의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침내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균열을 찾아냈다. 당시 분석팀은 모든 소비자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했다. 특히 그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데이터에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했고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미묘하지만 중요한 행동 패턴 변화를 노이즈로 취급하고 무시해버렸던 것이다. 서윤은 바로 그 노이즈 속에서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지방 소비자들은 대도시 소비자들처럼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신뢰를 형성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훨씬 높은 충성도를 보였다. 또한 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기반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보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
넥서스 프로젝트의 제품은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다. 서윤은 이 발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근거들을 만들어 나갔다. 주간팀 회의가 열리던 날, 박민정은 평소처럼 회의를 주도하며 자신의 성과를 과시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 강서윤 씨, 그 넥서스 프로젝트는 좀 봤어요. 역시 어렵죠? 그냥 경험 삼아 보라고 준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녀의 말에 몇몇 팀원들이 비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모두가 서윤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때 서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팀장님,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민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어디 한번 망신당해 바라는 심산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뭐라도 발견한 게 있다면 한번 드러나 봅시다. 서윤은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서윤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깔끔하고 논리적인 보고서가 나타났다. 그녀는 떨리는 기색 하나 없이 명확한 목소리로 자신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기존 분석의 맹점,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시장 변수,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략 방향까지. 그녀의 발표는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꿰뚫었고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와 근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탄탄했다. 처음에 비웃으며 팔짱을 끼고 듣던 팀원들의 표정이 점차 심각하게 변해갔다. 놀라움 그리고 경외감마저 서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특히 마케팅 전략을 총괄하는 김 부장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서윤의 분석이 단순한 과거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 규명을 넘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박민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촌스러운 신입사원이 팀의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이다. 그것도 자신이 던져준 쓰레기 같은 데이터 안에서 황금을 캐낸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서윤에게 쏠리자 박민정은 극심한 모멸감과 질투심에 휩싸였다. 테이블 아래로 그녀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김 부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놀랍군. 정말 놀라워. 강서윤 씨, 이 분석은 정말 대단하군.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어. 극찬이었다. 부장의 칭찬에 다른 팀원들도 뒤늦게 박수를 치며 서윤에게 찬사를 보냈다. 서윤은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할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모두 서윤의 자리로 몰려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는지, 어떤 분석 툴을 사용했는지 등 이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였다. 서윤은 친절하지만 간결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었다. 그 모든 소동 속에서 오직 박민정만이 자신의 자리에서 분노에 찬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위기감과 자신의 안목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모두가 자리를 뜬 후 박민정은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로 만든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강서윤 씨, 정말 대단하네. 신입답지 않은 실력이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그녀는 칭찬하는 척하며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보고서 아주 중요해 보이니 내가 직접 검토해서 부회장님께 보고하도록 할게. 원본 데이터랑 분석 자료 전부 나한테 넘겨줘요. 신입사원이 직접 보고하는 건 절차상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명백한 공로 가로채기 시도였다. 그녀는 서윤의 피와 땀이 담긴 결과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할 속셈이었다. 서윤은 그녀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았다.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여기서 순순히 자신의 결과물을 넘겨주고 또다시 무시당할 것인가? 아니면 부당함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것인가? 사무실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박민정 팀장의 노골적인 요구에 강서윤은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깊어서 오히려 박민정이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정도였다. 서윤은 자신의 공을 빼앗으려는 저의를 알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동요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팀장님. 물론입니다. 다만 보고서에 인용한 외부 데이터 소스 출처를 정리하고 원본 데이터의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이 조금 남았습니다. 팀장님께서 검토하시기 편하도록 완벽하게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은 거절도 완전한 순응도 아니었다. 업무 절차상의 완벽함을 명분으로 삼아 시간을 버는 동시에 자신의 작업물에 대한 권리를 은연중에 주장하는 영리한 대처였다. 박민정은 더 이상 다그칠 명분이 없자 알았어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줘요. 라고 쏘아붙이고는 찝찝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서윤은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날 김 부장은 이례적으로 서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넥서스 프로젝트 분석을 다시 한번 칭찬했다. 강서윤 씨 덕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잡았어.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팀에 들어와서 정말 든든하군. 그는 칭찬을 늘어놓으며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그녀에게 맡겼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진행된 주요 마케팅 캠페인들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예산 효율성을 분석하는 중요한 임무였다. 이 일은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아주 섬세한 작업이야. 강서윤 씨의 날카로운 분석력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믿네. 김 부장의 말에 서윤은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동시에 자신을 박민정 팀장과의 경쟁 구도에 놓아 견제하려는 의도도 숨어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아랫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법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들을 열었다. 수십 개의 캠페인 관련 보고서와 예산 집행 내역 계약서 사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특유의 꼼꼼함과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캠페인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지만 유독 박민정 팀장이 주도하고 김 부장이 최종 승인한 몇몇 프로젝트에서 미묘한 이상 기류가 감지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회계상의 실수이거나 관행적인 비용 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슷한 패턴이 여러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자 서윤의 직감이 날카롭게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비전 2023이라는 대규모 캠페인에서 블루에드컴이라는 홍보 대행사에 지급된 비용이 다른 대행사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인 광고 영상이나 홍보 자료의 품질은 오히려 평균 이하였다. 서윤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블루에드컴이라는 회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회사의 홈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검색되는 정보라고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집뿐이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기업 정보 사이트를 통해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순간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이 박민정 팀장의 친오빠인 박민수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박민정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풀려진 예산을 청구하여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예산안을 최종 승인해준 사람은 바로 김 부장이었다. 두 사람은 공범 관계였다. 서윤은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비밀의 꼬리를 밟아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프로젝트 파일들을 다시 열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균열들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쇄물을 납품한 프린텍 솔루션이라는 업체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였고, 각종 행사 기념품을 제작한 디자인 기프트는 세금 체납으로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회사였다. 이 모든 수상한 업체들은 박민정과 김 부장이 담당했던 프로젝트에만 집중적으로 등장했다. 그들은 수년간 아주 치밀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왔던 것이다. 서윤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며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그녀는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 불과했다. 팀장과 부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두 사람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은 분명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매장하려 들 것이다. 증거 불충분으로 역공을 당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을 모른 척 눈 감아버릴 수도 없었다. 이 회사는 남편 한태준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자신의 청춘을 바쳐 일군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회사의 기둥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그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다. 그녀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싸움은 단순히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를 넘어 그녀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날 이후 서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비리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심지어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동료들조차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서 이 싸움을 준비해야만 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서윤의 능력이 드러난 이후 박민정은 그녀를 더욱 노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했다. 그녀는 서윤에게 일부러 중요하지 않은 잡무들을 잔뜩 떠넘기며 그녀가 다른 일에 신경 쓸 틈을 주지 않으려 했다. 김 부장 역시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서늘한 경계심이 느껴졌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서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임을 감지한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았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까 하는 유혹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라면 이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결국 능력 있는 강서윤이 아니라 CEO의 아내로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녀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 들어온 이유가 모두 퇴색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 시작하고 스스로 끝내야만 하는 그녀만의 과제였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다. 회계 시스템의 보안 허점을 파고들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삭제된 것처럼 보이는 과거의 계약서 파일들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에서
새어나오는 푸른빛이 진실을 향한 집념으로 불타는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거대한 부패의 성벽에 그녀는 이제 막 첫 번째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서윤의 방역은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박민정 팀장이 던져주는 무의미한 잡무들을 성실히 처리하는 어리숙한 신입사원의 가면을 썼다. 동료들은 그녀가 여전히 팀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안심했고, 박민정과 김 부장 역시 그녀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는 그들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겼고, 이는 서윤에게 완벽한 위장막을 제공해 주었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전쟁이 모두가 퇴근한 뒤 짙은 어둠이 내린 텅 빈 사무실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윤은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가장 느슨해지는 자정 무렵을 이용했다. 그녀는 먼저 회계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신입사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접근 권한이었지만 그녀는 과거 IT 보안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시스템의 취약한 고리를 찾아내 우회하는 데 성공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숫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회계 장부가 펼쳐졌다. 서윤은 박민정과 김 부장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업체들의 이름과 사업자 번호를 리스트로 만들어 그들에게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돈이 지급되었는지를 샅샅이 훑었다. 돈의 흐름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치거나 정상적인 다른 거래 사이에 끼워 넣어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회계 조작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들은 강서윤이라는 보통의 신입사원과는 차원이 다른 분석가를 만난 것을 간과했다. 서윤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의 나열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 패턴을 읽어냈다. 특정 시기에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특정 업체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흐름.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전체 비리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얼마든지 조작된 데이터라고 발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에게는 물리적인 증거, 즉 그들의 서명이 들어간 원본 계약서나 품위서 같은 것들이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먼지 쌓인 문서 창고로 향했다. 첫날 모욕감을 주기 위해 그녀를 밀어넣었던 바로 그 장소가 이제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고가 된 셈이었다. 그녀는 박민정이 자신에게 시켰던 서류 정리 작업을 핑계 삼아 자연스럽게 창고를 드나들었다. 그녀는 수천 개의 파일 더미 속에서 자신이 찾고 있는 특정 프로젝트의 문서들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그녀는 문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종이의 질감, 잉크의 번짐, 그리고 서명의 필압까지도 꼼꼼하게 살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몇몇 계약서들이 다른 문서들과는 미세하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특히 김 부장의 서명이 들어간 부분의 필체가 평소 그의 것과 조금 달랐고 계약서에 찍힌 법인 인감 역시 아주 미세하게 번져 있었다. 위조된 계약서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윤은 이 모든 증거들을 자신의 개인용 소형 스캐너를 이용해 디지털 파일로 변환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개인 클라우드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저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모든 작업은 흔적 없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은밀했다. 그녀는 때로는 순진한 얼굴로 재무팀의 막내 사원에게 다가가 커피를 건네며 선배님, 이런 종류의 세금 계산서는 보통 어떤 절차로 처리돼요? 라며 정보를 얻어내기도 했다. 아무도 그녀의 질문에 담긴 진짜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호기심 많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신입사원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렇게 서윤은 자신을 중심으로 거대한 정보의 그물망을 엮어가고 있었다. 박민정과 김 부장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함정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서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이중생활은 서윤의 심신을 극도로 지치게 만들었다. 낮에는 긴장감 속에서 연기를 해야 했고 밤에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조사를 계속해야 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남편인 한태준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서윤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얼굴이 반쪽이 됐어, 서윤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과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자료를 황급히 숨겼다. 그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태준 씨.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신입사원이 이 정도는 각오해야죠.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눈빛에 서린 깊은 고뇌와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서윤을 자신의 쪽으로 돌려쓰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회사가 그렇게 힘든 곳이라면 당장 그만둬도 괜찮아. 당신이 행복한 게 나한테는 가장 중요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윤의 눈시울이 순간 뜨거워졌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그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무너지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정말 괜찮아요.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나 스스로 해내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녀의 단단한 눈빛에서 태준은 아내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윤을 자신의 품에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알았어. 당신을 믿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는 마. 당신이 쓰러지면 내 세상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의 따뜻한 위로와 절대적인 신뢰는 그 어떤 말보다도 서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을 이토록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며칠 후 서윤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잡았다. 분기 말 예산 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재무팀과 각 사업부 간의 자료 제출이 폭주했다. 바로 이때가 각종 증빙 자료들이 허술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서윤은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남아 김 부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김 부장의 책상 서랍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를 찾아냈다. 내역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그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주말 골프 접대 고급 유흥주점, 심지어 가족 해외여행 경비까지 결제하고 이것을 모두 거래처 접대비나 해외 출장비로 위장하여 처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허위 경비 청구서의 최종 승인자는 다름 아닌 박민정 팀장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비리를 묵인해주며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은 빠르게 모든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비밀 서버로 전송하고 모든 것을 원래 박원아트에 되돌려 놓았다. 이제 퍼즐의 거의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터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강서윤이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갈 무렵 김 부장과 박민정 팀장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시작은 사소했다. 본사 감사팀에서 내려온 정기감사 공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유독 지난 3년간의 마케팅 비용 집행 내역을 상세히 요구하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것은 서윤이 감사팀 데이터베이스에 익명으로 남겨놓은 아주 작은 질이어 하나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였다. 김 부장과 박민정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둘만 남았을 때의 대화에는 날카로운 신경질이 묻어났다. 젠장 갑자기 마케팅 비용은 왜 이렇게 자세히 보겠다는 거야. 김 부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으르렁거렸다. 박민정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장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정기 감사일 뿐이에요. 우리가 처리한 서류는 완벽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불안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들의 범죄에 누군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였다. 그들의 의심은 내부로 향했다. 분명 내부 소행이야.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잘 아는 놈이 꼬리를 잡고 흔들려는 게 틀림없어. 그들은 비밀리에 자신들의 팀원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평소 야심을 드러내던 과장이었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고 의심하며 그의 모든 업무 보고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든 검토했다. 또한 얼마 전 다른 부서로 발령난 대리가 앙심을 품고 헛소문을 퍼뜨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의 뒷조사를 하기도 했다. 사무실에는 보이지 않는 살얼음판이 깔린 듯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 모든 광경을 강서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리숙하고 말없는 신입사원이었다. 박민정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조차 서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윤을 사람이 아니라 사무실의 배경을 이루는 하나의 사물 정도로 취급했다. 그들의 이런 오만함은 서윤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그들의 불안과 공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히 가늠했다. 불안에 휩싸인 김 부장과 박민정은 최악의 수를 두기 시작했다. 바로 증거인멸 시도였다. 그들은 주말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나와 과거의 회계 자료들을 파기하거나 서버에 저장된 일부 데이터들을 수정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다. 서윤이 이미 그들이 접근할 만한 모든 서버 경로에 미세한 추적 프로그램을 심어 놓았다는 것을. 그들의 모든 삭제 및 수정 시도는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서윤의 비밀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들의 발버둥은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되고 있었다. 서윤은 차곡차곡 쌓이는 증거들을 보며 냉정하게 생각했다. 이 증거들만으로도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원했다. 그녀는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들을 위한 완벽한 덫을 놓는 것이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다음 주에 열리는 연간 전략 발표회가 그 무대였다. 그 자리에는 한태준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모든 최고 경영진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각 본부와 팀은 향후 1년간의 사업 계획과 비전을 발표해야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였다. 박민정은 이번 발표회에 팀의 사활을 걸고 있었다. 서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두 가지 버전의 시장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나는 그녀가 찾아낸 진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매우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성장 전략을 담은 진짜 보고서였다. 다른 하나는 박민정의 탐욕을 자극할 만한 허위 데이터로 가득 찬 가짜 보고서였다. 이 가짜 보고서는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고수익을 보장하는 신규 해외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가짜 프로젝트는 사실 박민정과 김 부장이 새로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은밀히 기획하고 있던 사업과 정확히 일치했다. 서윤은 그들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 가짜 보고서에 아주 교묘한 함정을 심어 놓았다. 데이터의 특정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 만약 누군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를 한다면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질문, 몇 개의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사상 누각과도 같은 계획이었다. 이제 덫은 완성되었다. 남은 것은 사냥감이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었다. 서윤은 다음 날 일부러 가짜 보고서가 담긴 USB를 자신의 책상 위에 실수로 놓고 자리를 비웠다. 항상 서윤을 감시하던 박민정의 눈이 그 USB를 놓칠 리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재빨리 USB의 내용을 자신의 컴퓨터로 복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몇 시간 후 박민정은 서윤을 자신의 자리로 불렀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서윤이 만든 가짜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읊었다. 강서윤 씨, 내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하나 구상해봤는데 데이터 분석 능력이 좋은 서윤 씨가 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어. 그녀는 뻔뻔하게도 서윤의 아이디어를 훔쳐 그것을 다시 서윤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 서윤은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순진한 신입사원의 얼굴로 대답했다. 와, 팀장님,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신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일부러 어수룩하게 연기하며 자신이 작업하던 초안이라며 가짜 보고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박민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말했다. 오, 그래. 역시 서윤 씨도 보는 눈이 있네. 좋아, 이 프로젝트는 내가 총괄할 테니 서윤 씨는 데이터 백업이나 잘 해줘. 아주 중요한 발표가 될 테니까. 그녀는 서윤의 공을 다시 한번 가로채는 동시에 만약 프로젝트가 잘못될 경우 모든 책임을 서윤의 초기 데이터 분석 오류로 떠넘길 수 있는 완벽한 명분까지 만들어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녀는 완벽한 계획이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김 부장 역시 박민정의 계획을 전해 듣고는 그녀의 영리함에 감탄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전략 발표회 전날 밤, 사무실에는 서윤 혼자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진짜 보고서를 띄워놓고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치열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욕과 무시 고독한 싸움, 그리고 남편의 따뜻한 지지까지.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리숙한 신입사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차갑고 고요한 분노와 절대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 이 무대의 주인공은 박민정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될 것이었다. 엘리시안 그룹의 연간 전략 발표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타원형의 원목 테이블에는 그룹의 미래를 책임지는 최고 경영진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최상석에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총수 한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으로 단상 위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이 유독 회의실 뒤편에 앉아 있는 한 신입사원에게 아주 짧게 머물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드디어 전략기획팀의 발표 차례가 되었다. 박민정 팀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와 몸에 완벽하게 맞는 스커트는 그녀의 성공에 대한 야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매혹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며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현란한 그래픽과 함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숫자와 그래프들이 춤을 추었다. 그녀가 발표하는 신규 해외 시장 진출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대담했고 혁신적이었으며 성공할 경우 회사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다.
박민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제스처는 노련한 지휘자처럼 유려했다. 김 부장은 맨 앞자리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발표에 힘을 실어주었다. 몇몇 임원들 역시 그녀의 대담한 제안에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박민정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며 자신의 천재적인 기획을 방어했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태준 회장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박 팀장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의 예상 고객 증가율 그래프, 그 데이터의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윤이 심어놓은 덫의 핵심이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질문이었지만 전체 보고서의 신뢰도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었다. 박민정은 순간 당황했다. 그녀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서윤이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썼을 뿐이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다. 아, 그 부분은 최신 시장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도출한 가장 가능성 있는 예측치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한태준은 그녀의 어설픈 변명을 용납하지 않았다. 내가 묻는 것은 분석 모델이 아니라 그 모델에 적용된 원본 데이터의 출처와 신뢰도입니다. 해당 시장의 잠재 구매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민정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다른 임원들 사이에서도 의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지나치게 공격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고 모든 비판의 화살이 박민정에게로 향했다. 김 부장의 얼굴 역시 하얗게 질려갔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박민정은 결국 서윤이 예상했던 그대로의 행동을 했다. 그녀는 모든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을 찾았다. 그녀는 다급하게 외쳤다. 그 데이터 분석은 저희 팀의 강서윤 사원이 기초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신입사원이다 보니 분석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제가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여 수정 보고를.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만만해 보였던 서윤을 모든 경영진 앞에서 공개적으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뒤편에 앉아있던 서윤에게로 쏠렸다. 서윤은 그 모든 경멸과 의심의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한태준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서윤 씨, 앞으로 나오세요. 박 팀장의 말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서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어리숙한 시골 출신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고요하지만 강한 확신에 찬 전략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박민정의 노트북 대신 자신의 USB를 단상 위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서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차분하게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박민정 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에 사용된 데이터는 제가 분석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은 진짜 보고서를 보여주기 전에 다른 파일을 먼저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블루에드컴이라는 낯선 회사의 이름과 함께 그 회사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 흐름도였다. 서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진짜 데이터를 보시기에 앞서 지난 3년간 전략기획팀의 마케팅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능한 검사처럼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우며 박민정과 김 부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와의 위조 계약서 부풀려진 세금 계산서 자금 횡령의 정황이 담긴 내부 이메일, 그리고 김 부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까지.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회의실은 거대한 충격과 경악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박민정과 김 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박민정은 이성을 잃고 서윤에게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네가 감히 근본도 없는 시골뜨기 주제에 어딜 넘봐 네가 뭔데 날 모함하는 거야. 내까짓 게 뭔데. 그녀의 추악한 본성이 모든 사람 앞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려는 찰나. 상석에 앉아있던 한태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일어나자 거짓말처럼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단상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하지만 그는 박민정이나 김 부장에게 가지 않았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서윤의 곁에 가서 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은 박민정을 향해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듯한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팀장, 방금 당신이 모욕한 그 근본도 없는 시골뜨기, 내 아내입니다. 그 말이 터져 나온 순간 시간은 멈췄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박민정과 김 부장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터질 듯이 커졌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바로 그 순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한태준 회장의 입에서 터져 나온 폭탄 선언은 대외의실의 시간을 영원처럼 얼어붙게 만들었다. 임원들은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한태준과 강서윤, 그리고 완전히 넋이 나간 박민정과 김 부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박민정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김 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만 내저었다. 한태준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곁에 있는 서윤의 손을 단단히 잡고 회의실을 가득 메운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엘리시안 그룹의 중대한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강서윤 씨, 아니 제 아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는 즉시 검찰에 이관될 것이며 회사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가장 강력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보안팀을 호출했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넋이 나간 박민정과 김 부장을 양쪽에서 부축해 일으켰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들이 회의실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은 부패한 권력의 비참한 종말을 보여주는 한편의 연극과도 같았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태준은 즉시 그룹 내부에 특별 감사팀을 꾸렸고 서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고강도 감사가 시작되었다. 박민정과 김 부장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협력업체와 내부 공모자들이 줄줄이 적발되었다. 엘리시안 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과 인적 쇄신이라는 홍역을 알아야만 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하지만 한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모든 비리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주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그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로운 엘리시안으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결단력 있는 위기관리 능력은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서윤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팀원들은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언제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며칠 후 그들은 용기를 내어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그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허윤은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들을 용서할 마음조차 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이름은 강서윤입니다. 그리고 사과는 저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실력과 인격으로 회사에 증명해 보이세요. 엘리시안 그룹은 이제 그런 사람만이 인정받는 곳이 될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사적인 감정이 아닌 공적인 원칙만이 담겨 있었다. 몇 주 후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을 때 한태준은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 그룹 내에 정도경영 전략실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부서는 그룹의 모든 프로젝트를 감시하고 비리를 예방하며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핵심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초대 실장으로 강서윤을 임명했다. 그 인사는 파격 그 자체였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인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가 회장 아내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 썩어 문드러진 거대 조직의 심장을 도려내고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증명해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회장 아내라는 꼬리표가 아니라 강서윤이라는 자신의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서윤의 옛 부서였던 전략기획팀은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고 투명하고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서윤이 이끄는 정도경영 전략실은 엘리시안 그룹의 심장이자 등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타협 없는 원칙은 그룹 전체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어느 늦은 밤 서윤은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장실만큼이나 넓고 전망 좋은 곳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한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우리 강 실장님 아직도 퇴근 안 하고 뭐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냥요. 제가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던 날이 생각나서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는 저 건너편 빌딩의 불빛 하나도 나를 비웃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태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당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어. 단지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당신은 결국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냈어.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 동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반짝이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그 불빛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 역시 저 빛들 중 하나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자신의 역할을 찾아낸 것이다. 시골 출신 여자가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던 그 첫 출근 날은 이제 아련한 과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과거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눈부신 존재로 만들어준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